안녕하세요. 지난 명절에 시댁 갔다가 밥상 앞에서 시댁 가족들 얼굴 전부 허옇게 질리게 만든 며느리입니다. 남편한테 야구방망이 들이대면서 엎드려 뻗쳐 시켰거든요. 참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별일을 다 해보네요. 저희 남편은 음식을 진짜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서 오이나 참외 같은 박종류 안 먹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이건 체질 이유도 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제 남편은 오이뿐만 아니라 상추, 호박, 미역, 콩, 양파, 마늘 등 그냥 현존하는 모든 채소 종류를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 하고요. 해산물도 엄청 가립니다. 바다에서 나는 건 게랑 조기밖에 안 먹어요.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이런 걸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딱 2가지만 먹습니다. 조기 같은 건 당연히 안 먹고요. 시어머니도 당연히 아들이 편식 심한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딱히 편식을 고쳐주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좀 아들 하시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어릴 때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게 버릇이 되셨고 그게 커서도 쭉 이어지게 되셨나 봐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인 본인도 고치지 못한 아들의 편식을 그 배우자가 고쳐주길 바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그 책임을 저에게 돌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설사하거나 변비 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어지럽다고 하면 그걸 전업인 제가 가족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나무라시면서 진짜 크게 화내시고 냉장고 검사도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하고 그러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 제대로 골고루 좀 먹이라고 했잖아. 너만 믿고 장가 보냈는데 이럴 수 있니? 우리 아들 병들어 죽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진짜 토 나오게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신혼 때는 저도 마음 약하고 여린 새댁이라 어머님이 그렇게 윽박지르면 정말 제 책임인가 해서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 지날수록 억울해지니 저도 할 말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신랑 편식은 정도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간 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워낙 예민하고 입맛이 민감해서 아무거나 잘 안 먹는단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참 사람 식성이란 게 천성인지 바꾸기가 어렵더구나. 그래도 결혼해서 너 먹는 것 따라 우리 아들도 이것저것 잘 먹고 그러겠지? 네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내가 애미로서 정말 고마울 것 같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엄청 교양 차려서 한 말씀이었고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 식습관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 어머님 때문에 더 짜증났어요. 결혼하고 한 2주쯤 되었을까? 남편이랑 처음으로 같이 장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신혼부부로서 처음으로 같이 팔짱 끼고 마트에 간 거라 저는 너무 설렜어요. 알콩달콩 뭐 먹을까 상의하는 드라마 같은 모습을 상의했는데 이건 웬걸. 제가 짚는 것마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도로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김 한 장도 제대로 못 쌌습니다. 나는 이런 조미김 엄청 싫어해. 미역 같은 냄새 나잖아. 아니 오빠, 김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봐. 김이 싫다고? 내가 너랑 사귀면서 김밥 먹는 거 봤어? 나 김 싫어. 미역도 싫고 해산물 다 싫어해. 그럼 나는 김에 밥 사 먹고 싶은데? 비린내 나는데 네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참을게 하면서 저에게 양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길래 진짜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 식성 위주로 장을 보게 됐고 집에 와서 살펴보니 한숨만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장 본 걸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남편이 그날 카톡에 저희 마트에서 셀카 찍은 걸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아신 듯해요. 세아가 장 잘 봤니?
너희 처음으로 마트에서 장 봤을 텐데 내가 상품권이라도 보내줄 걸 그랬다. 네, 마트 다녀왔어요. 근데 어머님, 주혁 씨가 가리는 음식이 참 많네요. 몰랐는데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장 보는데 힘들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가리는 음식이 많다고? 너 벌써부터 나한테 우리 아들 흉보는 거니?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 말에 나름 새댁이었던 저는 대뜸 겁부터 먹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1시간가량 전화기를 붙잡고 본인한테 아들 욕하지 마라. 이제 내 손 떠나 새 살림 차린 아들이고 식탁 책임질 사람은 저인데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느니 남편이 가리는 음식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거 더 먹일 생각을 해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니 골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어머님은 수시로 저한테 먹는 문제로 연락하시면서 남편이 채소를 싫어하면 잘게 잘라서 볶음밥을 해줘라. 고기 안에 다져서 넣어라. 오리고기를 얇게 점여서 그 안에 꿀에 절인 마늘을 넣어 먹여라. 등등 온갖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처음 1, 2년간은 그래도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전업이고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오기였는지 아무튼 남편 어떻게든 채소도 먹이고 생선도 먹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식성이 바뀌어야 저도 제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남편 말로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저 먹고 싶은 거 다 차리되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정말 그렇게 차리면 얼굴 표정부터 딱 썩어요. 자기 먹을 거 별로 없다 이거죠. 말수부터 줄어드니 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좋아하는 소세지, 햄, 돼지고기 이런 것만 일단 서너 개 차리고 저 먹을 채소 반찬 같은 거 같이 곁들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이요? 모든 국에는 대부분 채소가 들어가잖아요. 양파든 파든 그런 거요. 남편은 일단 마늘 냄새부터 싫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이나 찌개를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돼지고기 넣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끓여봤더니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코부터 킁킁대면서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뭐야, 마늘 냄새나. 찌개에 마늘 넣었어? 된장찌개에 마늘 당연히 들어가지. 자기야, 그래도 자기 생각해서 조금만 넣었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 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냄새가 나더라. 어쩐지. 하면서 오두방정을 떨길래 그날 식탁에 된장찌개에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소세지 볶음을 해도 양파 같은 건 절대 못 썰어 넣어요. 오로지 햄만, 소세지만, 가공육에 채소 넣으면 냄새 난다고 난리거든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여러분 같으면 이혼하겠다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진짜 먹는 부분 제외하고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집안일도 곧잘 합니다. 남편 직업 특성상 하루 일 빠지면 많게는 50만 원 정도 덜 벌고 그러는데 저 먹여 살려야 한다고 아무리 아파도 출근은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다 처대게도 잘하니 그냥 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식성이나 식습관 같은 건 같이 살면서 천천히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어머님의 개입이 너무 지나치니 더 짜증이 나는 거죠. 남편의 편식을 연애할 때는 몰랐냐고요? 알긴 알아도 이렇게까지 모든 음식의 10분의 9가량을 안 먹는지는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파스타집이나 피자, 설렁탕집 등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메뉴판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거 고르면 그만이니까 솔직히 음식 가리는 걸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못 먹는 것도 일부러 눈 딱 감고 먹고 그랬다네요. 시어머니가 시키셨대요. 저한테 장가 가고 싶으면 일단 가리지 말고 다 먹으랬더나 뭐라나.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 3번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항상 음식 가리는 것 때문에 차였다고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차일까봐 억지로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한 적도 2번 있다고 하던데 진짜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닐까 싶습니다.
웃으면서 농담했지만 살면 살수록 진짜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애 낳고 나서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늘 3번 요리했어요. 아이용 이유식, 남편용 반찬, 저 먹을 것 하면서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현타 와서 힘들었고, 남편한테 그냥 아무거나 좀 먹으면 안 되냐고 애원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자기는 평생 이렇게 음식 가리면서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며 살아왔고, 총각 시절 본인 엄마도 자기한테 맞춰줬기 때문에 식성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부부싸움 크게 했습니다. 제가 육아에서 제일 신경 쓴 점이 아이의 편식이었어요. 지 아빠 닮아서 음식 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저는 음식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잘 먹는 게 융통성 있는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 앞에서 일부러 우리 애기 양파 좋아하지? 많이 먹으면 피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져. 가리지 말고 많이 먹자. 라고 하며 아이가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남편은 요즘같이 먹을 것 넘쳐나는 시대에 음식 좀 가리면 어때서? 주연아, 괜찮아. 양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파 먹기 싫으면 남겨. 안 죽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가 한 4살 될 때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식사하는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가 먹기 싫은 거 있으면 안 먹어도 된대 라고 말해서 반 아이들이 다 양파며 당근이며 거부를 했다네요. 선생님한테 식습관 지도 편달 얘기를 들으니 제 얼굴이 다 빨개지고 참 민망하더군요. 그날 남편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지 잘못은 모르고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헛소리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혼 얘기 꺼냈습니다. 남편이 경악하며 이러더군요. 뭐? 겨우 먹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겨우 먹는 거? 당신한텐 겨우 먹는 거겠지만 난 매번 밥상 차릴 때마다 남들의 2배 이상은 시간과 신경 써가면서 고민해. 가려도 적당히 가려야지. 당신은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10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하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 낳은 내 죄도 있지만 어떻게 당신 아이한테까지 편식을 되물림하려고 해? 그러고도 아빠야? 되물림 하다니.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아이가 먹고 싶지 않은 거 먹으면 괴로워할까봐. 뭘 괴로워해? 어릴 때부터 잘 잡아줘야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며 먹지. 그리고 당신처럼 밥상 앞에서 이거 싫네 저거 싫네 하면 같이 밥 먹는 사람까지 밥맛 떨어진다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기본 식습관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왜 그러셨는지 몰라.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난 쥐어 패가면서 골고루 먹였겠다. 제가 하는 말에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무튼 제가 이혼 얘기까지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일부러라도 아이 앞에서 채소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 갔지만 아이한테 대놓고 먹지 말란 소리는 안 하더군요. 뒤로는 구역질 하더라도 아이 있는 밥상 앞에서만은 이것저것 먹는 척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하잖아요. 시어머니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요. 어머님이 불시에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어서 저 혼자 어머님을 맞았죠.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도 안 씻고 냉장고부터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냉장고 문짝 4개를 모두 열어 이것저것 살펴보시더니 예, 냉장고에 식재료가 다 왜 이 모양이니? 채소가 왜 이리 없어? 하다못해 버섯도 하나 없니? 어머님, 어제 남편이랑 장 보러 갔다 왔는데요. 남편이 이거 싫다, 저거 싫다 다 거부하는 바람에 남편이 원하는 걸로만 사느라. 그렇다고 이런 햄이랑 소세지 같은 것만 잔뜩 사다 놓으면 어쩌니? 네가 이것저것 요리 해먹이기 싫으니까 이런 간편한 재료로만 사다 놓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싫다고 해도 건강 생각해서라도 좀 해다 먹여야지.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정작 어머님도 아들이 좋다는 것만 오냐오냐 해먹이느라 애초부터 식습관 고치는 거 포기하신 거예요. 건강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채소 먹이고 해산물 먹이고 그러셨어야죠. 어머님도 밥상 앞에서 아들이랑 신랑이 버리기 싫으니까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건강 문제에 직결되니 제대로 해 먹이란요. 사실 남편은 꽤나 아들 거리는 집에서 자랐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들이었다네요. 양말도 휙 벗어서 식탁 위에 얹고 화장실 뒤처리도 깔끔치 못해 변기를 엄청 더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때 이런 문제로 박터지게 싸우고 아니 제가 귀에 피 닦지 않도록 잔소리해서 그 다음부터는 깔끔하게 살더라고요. 나아가 집안일도 꽤나 잘하기 시작했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쉽지 않았지만 다른 장점들도 많아 같이 결혼 생활하며 아이 가진 거고요. 아무튼간 남편과는 별 문제 없었지만 어머니만 개입하면 기분이 잡쳤어요. 특히 밥 먹는 문제요. 남편이 편식 심한 거 알고서도 혹시라도 흠이 될까 봐서인지 감쪽같이 속이고 모른 척하고 장가 보내더니 이제는 저더러 본인 아들 편식 고치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편식까지 고쳐야 하나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남편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의 용종이 20개인가? 엄청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조직검사에서는 별 문제 없었지만 어머님이 사실을 알고서는 꺼이꺼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아들 대장암 걸리는 거 아니니? 아니 그러니까 진작 채소며 과일이며 몸에 좋은 것 좀 잘 먹이지 그랬어. 네? 아니 어머님, 제가 주연 아빠 음식 가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결혼 초보다 많이 나아진 거예요. 요즘 애호박도 먹는데요. 어머님은 애호박도 못 먹이셨잖아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자 어머님은 우물쭈물 아무 말 못하시다가 이내 버럭 화를 내며 나랑 살 땐 아들이 대학교며 회사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거 받아주느라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고 이제는 너희 둘 다 애도 있고 곧 있으면 나이 40이잖니. 그러니까 네가 좀 책임지고 우리 아들 아니 주연 아범한테 좀 잘 좀 해 먹여야지. 이제 내 손 떠난 애한테 내가 밥해다 바치리?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몇 년간 참고 살았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 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책임지고 편식 고치면 되는 거죠? 라고 제가 비장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목소리 톤부터 올라가시며 아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채소도 먹이고 해. 요즘 요리법 많던데 뭘. 인터넷 좋은만 찾아보면 맛있게 요리해서 먹일 수 있다. 채소 싫어하는 어린이들 요리법 뭐 이런 거 딱 쳐가지고 좀 잘 좀 해서 먹여봐. 어머님, 주연 아빠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요. 애들 대하듯 그렇게 요리를 해야 하나요? 다 큰 성인이 무슨. 안 그러면 채소를 안 먹지 않니? 너 우리 아들 대장암 걸리면 책임질 거니? 어? 네 자식이다 생각하고 잘 좀 해 먹이라고. 하시며 수화기 쪽이 웅웅 울리도록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이 더 안 좋게 나와서인지 한층 더 예민하게 구시며 애꿎은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 보니 저도 자존심 완전 상하고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알아서 남편 편식 고치면 되는 거죠?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요. 어? 그래. 더 이상 내가 잔소리 안 하게. 다음 건강검진 때 용종 더 늘어나거나 뭐 몸 더 안 좋거나 하면 내가 너부터 가만 안 둘 거다. 응? 하시며 탁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끊어진 통화와 함께 어머님이랑 연도 같이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남편을 아주 쥐잡듯 잡았어요. 당신 건강검진 때문에 죄 없는 나만 어머님한테 못 들을 소리 들으며 혼났다고 제가 화내니 남편이 그래도 미안해는 하더라고요. 시댁에 전화 걸어서 다시는 저한테 잔소리 안 하시게끔 할 거라는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음 명절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칼을 가며 시댁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그날, 저는 남편 창고에서 야구 빠따부터 챙겼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트렁크에 넣으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걸 왜 갖고 갔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시댁 도착하니 큰아버님, 시고모네 가족 다 오셨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갈등했습니다. 제가 일을 벌리긴 할 건데 이걸 시댁 어르신분들 전부 계신 앞에서 벌리면 뒷수습이 될까 안 될까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시어른분들이 다 가신 후에 사고를 치기로 결심했죠. 어르신분들 전부 귀가하시고 시댁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결혼 안 한 미혼 시동생만 남았어요. 아이가 일찍 잠들자 여느 때처럼 어머님께서 먼저 나서서 술상 차리자 하시더군요. 시댁에서는 명절날 저희끼리 술 한잔하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잠드는 게 관례 같은 거였거든요. 어머님은 해물파전이며 녹두전이며 저희 먹을 음식들 준비하면서 남편 먹을 용도로 스팸이랑 소세지를 역시나 구워내시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소세지 왜 구우세요? 주연아범 이제 이거 먹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솔직히 우리 아들 술 한잔하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니 하시며 어머님이 먹적은 듯 요리하시더군요. 역시나 술상에 소세지 올라가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역시 우리 엄마 최고다. 요새 내 편식 고친다고 와이프가 가공육 절대 안 준다. 어쩐다 하소연을 하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남편을 딱하게 보시며 한편으로는 아들한테 최고 소리 들으니 뿌듯하신지 싱글벙글 웃으시는 게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고맙다 애교 부리는 남편을 보니 부하가 치밀러 올랐어요. 제가 지 때문에 어머님한테 망언까지 듣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렇게 또 눈치 없이 구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 했어요. 그대로 저희 차 트렁크로 가서 야구 빠따를 꺼냈습니다. 그거 들고 시댁 들어가니 시부모님이랑 시동생 남편 모두 어안이 벙벙해져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그걸 왜 가지고 올라왔어? 아니 주연어머마 그건 왜 갑자기 갖고 올라오니? 시어머님이 의아한 듯 물으셨고 저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파먹는 거 연습했지? 해물파전 한 입 먹어봐. 제가 한마디 하니 남편이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너무나도 놀란 듯 우물쭈물하며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까지 파 안 먹을 거야?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아? 당신 대장에 용종 생긴 거 그거 내가 당신한테 채소 안 먹였다고 생각하셔. 어머님이 책임지고 당신한테 채소 먹이고 식습관 고치라고 하시더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라셔. 그니까 내 방식대로 당신 훈육하면서 고쳐야지 별 수 있겠어? 자, 어디 내 앞에서 파 먹어봐.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이 저랑 어머님 눈치를 싹 보더니 슬그머니 젓가락을 들더군요. 어머님은 화를 내며 한마디 하셨지만 제가 말 잘라버렸어요. 아니, 얘 뭐 하는 거니? 내가 말한 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식처럼 어르고 달래서 좀 잘 먹여보라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 대하듯 제대로 가르치려는 거잖아요. 당신 어서 먹으라고. 셋셀 동안 먹어. 하나, 둘 하자 남편이 얼떨결에 해물파전을 조금 떼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파 부분이 아니라 밀가루 부분만 떼서 먹길래 제 앞에서 파 먹어보라고 다시 시켰습니다. 이제는 아버님도 전전긍긍하면서 아니 새아기가 뭐 불편한 점이 있었니? 일단 야구 방망이는 좀 내려놓고 얘기를 하자 라고 하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남편만 응시했습니다. 남편이 결국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이게 무슨... 당신 엎드려 뻗쳐. 뭐라고? 제가 조용히 일어나며 야구 빠따를 세워 들었습니다. 일동 모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거 보니 오기가 생겨서 더 멈출 수 없었어요. 셋셀 동안 안 먹으면 야구 빠따 한 대야? 이렇게라도 해야 먹지. 어머님, 이런 방법은 안 써보셨어요? 해도 너무한 편식이라면 체벌이라도 좀 하셨어야죠.
그렇게라도 해보지 않으시고 저한테 우리 아들 책임지고 편식 고치라 마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 아들도 아닌데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 보면 어머님도 하실 만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지며 말까지 더듬으시더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남편도 멍하니 있다가 제가 왜 그러는지 이제야 이해했는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해물파 좀 먹으라고 종용하자 남편이 못 이기겠다는 듯 파 부분을 조금 떼서 먹는데 역시나 구역질을 웩 하면서 뱉으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엎드려 뻗쳐 시킨다고 으스대니 급하게 꿀꺽 삼키는데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겼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왜 그러는지 완벽히 이해하신 듯 얼굴을 움찔움찔 웃음을 참으셨고요. 시부모님만 전전긍긍 저더러 그만 노하고 진정하라며 야구방망이 뺏으려고 노력 중이셨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맡기셨으면 끝까지 믿으셔야죠.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제 남편 편식을 저더러 고쳐놓으라 화내시고 윽박지르고 저한테 스트레스 많이 주셨잖아요. 그니까 어머님도 어머님이 내뱉으신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머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제 아들이었으면 저는 가리는 음식 10가지 이상 넘어갔을 때 바로 야구바따 들 거예요. 어떻게든 고쳐만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 건강에 문제 생길 때마다 어머님은 제 책임이라 하실 테니 저도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네요. 말로 안 들으면 몽둥이가 답이죠. 예, 아니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잖니. 그렇다고 무슨 남편한테 엎드려 뻗쳐를 시키니? 네가 힘들긴 했겠구나.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계속 말을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저는 씩씩대다가 결국 야구방망이를 구석으로 치워버렸고 어머님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했는데 달라진 점은 어머님이 햄이랑 소세지 반찬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반찬들이랑 먹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님도 남편 쪽으로는 애써 고개를 안 돌리시며 밥만 드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사과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 골고루 먹이라는 어머님의 잔소리는 완전히 제로가 되었어요. 전화도 안 왔고 불시에 집에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진짜 많이 노력해서 이것저것 먹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지금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채소 잔뜩 들어간 동그랑땡도 잘 먹고 설렁탕 먹으러 가면 파는 꼭 뺏어 먹었는데 지금은 파까지 잘 먹어요. 그런 모습 보니 저도 밥상에서 웃는 일이 많아졌고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솔직히 완벽한 배우자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 모자란 점, 부족한 점 잘 보완해가면서 잘 살아봐야죠. 결국 매가 답이었나 싶은 씁쓸한 웃음이 나긴 하네요. 어머님께는 충격 요법이었겠지만요. 들으시는 분들은 참 어이없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 엊그제 파혼했어요. 정이라는 게 뭔지 6년 동안 사귄 남자라 머리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쉽게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결국 시원하게 끝냈습니다.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예비 시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옥불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 남친이랑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CC로 만났어요. 저는 막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고 전 남친은 이제 막 제대해서 복학하던 차에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거거든요. 제 동갑 친구들은 졸업과 취업 준비하느라 있던 남친이랑도 헤어지는 와중에 저는 새로 연애를 하니 주변에서 제정신 아니라고 말려댔지만 저한테는 전 남친이 첫사랑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취업 준비하는 거 도와주기도 했고 워낙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라 헤어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 졸업 직전 꽤 괜찮은 대기업 계열사 들어가서 바로 일하기 시작했고 남친은 여전히 학생인 상태로 참 풋풋하게 연애했어요. 저는 서울로 혼자 상경해서 자취하며 새 직장 다니고 있을 때라 진짜 외로웠거든요. 그때 남친이 주말마다 서울 올라와 데이트했는데
그게 사회 초년생인 어린 제 맘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은 주중에 남친 만나는 주말만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주말에 남친 만나면 힘든 현실은 다 잊게 됐으니까요. 둘 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대단한 데이트를 할 것도 없었지만 둘이 한강에서 라면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며 서울의 아기자기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게 저희의 데이트였어요.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가며 제 나이 28살에 대리까지 달았고 연봉도 쑥쑥 올라가는 동안 같은 나이의 남친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변변찮은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뜸 노량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남친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데이트 비용을 반반 정도씩 부담해가며 했었는데 남친이 서울 올라온 이후로는 아예 제가 다 내게 되더라고요. 남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밥 먹고 계산할 때 아예 뒤로 물러나 있었고요. 바보같이 저도 다 냈어요. 어쨌든 돈 버는 건 저고 남친은 못 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고맙단 소리 한번 못 들어도 남친 기죽을까봐 티도 안 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한 달치 고시원비만 가지고 상경해 공부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 달부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미안한데 나 돈이 없어서 다음 달 반값을 못 낼 것 같아. 혹시 앞으로 자기가 좀 내줄 수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니 그것도 좀 그렇고. 알잖아 우리 집 사정. 딱 2년만 네가 내 뒷바라지 해주면 나 그 안에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너한테 프로포즈 할게. 너한테 이 은혜 다 갚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울먹거리며 말하는 남친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던 저는 결국 다달이 고시원비와 학원비 및 생활비를 내주게 됐어요. 그게 월 120만 원 정도더라고요. 물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다 냈고 그렇게 제 월급이 당시 세금 다 떼고 250만 원인가 그랬는데 남친한테 돈 보내고 나면 수중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나마도 남친 학원비 결제해주는 달에는 리볼빙까지 쓰게 됐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점점 들어갔습니다. 제가 쉽게 그 바보 같은 짓을 끊어내지 못했던 건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가장 힘들 때 남친이 매주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줬던 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남친이 큰 힘이 되어주었던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남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자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남친은 그렇게 저 하나 믿고 돈 한 푼 안 벌며 서울 땅에서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너무 편한 게 독이었는지 남친은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더라고요. 모의고사 때도 몇 점 받았냐 물어보면 늘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말로는 딱 한 문제 때문에 과락이야. 아슬아슬해. 다음에는 꼭 붙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긴 무슨 처참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서울 올라와서도 공부에 집중하기는커녕 보고 싶은 영화 다 보러 다니고 저랑 놀러 가고 싶은 곳 다 놀러 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제 뜻을 믿어주시고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시지만 저조차도 다달이 남친한테 120만 원 넘게 돈 주는 것까지는 차마 밝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통장을 우연히 보시고 사회생활 하면서 돈 한 푼 못 모은 것에 대해 물어보시다가 제 모든 상황이 드러나자 부모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돈 계속 줄 거면 헤어지고 더 만나고 싶으면 공무원 관두고 직장 들어가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공무원 시험을 이제 그만 관두자고 조심스레 권했더니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가 남자 하는 일에 응원은 못해줄 망정 관두라 어쩐다 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런 모습 정말 처음 봤습니다. 왜 저렇게 변했나 많이 힘들었구나 싶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몇천만 원 써가며 뒷바라지 해준 여친한테 저러나 싶어 화도 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커플이었고 저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순한 편이었는데 그날 엄청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응원은 해줄게. 그런데 나도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만하고 싶어. 너랑 미래에 함께 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어? 나 네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모은 돈 하나 없어. 남들 취직 기념이다, 승진 기념이다 하며 가방 사고 구두 사고 할 때 나는 네 고시원비에 학원비 대주느라 목돈 쓸 여유도 없었어. 지금 내 모습을 봐. 싸구려 반팔티 한 장 입고 밑창 다 떨어진 구두 신고 있잖아.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건 너도 인정하지? 그럼 네가 물심 양면으로 나 밀어준 거 나도 알고는 있지. 고마워 그건. 그럼 이제 물심 중에서 물은 뺄게. 그렇다고 해서 널 응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야. 알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의아한 듯 물어보는 남친에게 저는 이제 금전적인 지원은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혼자 알바를 해서 공부하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저한테 기댈 거고 그렇게 되면 의지할 것도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난리가 나더라고요. 남친이랑 그때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예정이 뭔지 순수했던 대학 시절부터 힘들었던 사회 초년생까지 제 곁을 지켜줬던 남친이라 쉽게 헤어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졌다 붙었다 질질 끈지 1년 정도 되었을까? 결국 남친이 깔끔하게 공무원 시험 관뒀고요. 고향에 내려가 어느 유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 그런지 초봉도 저보다 셌어요. 남친도 아예 최악은 아니었던지 공무원 시험 준비했을 때 제가 뒷바라지 한 거 고맙다고 나름 첫 월급도 저한테 다 주고 그 이후로도 100만 원씩 저한테 갚아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있고 남친도 정신 차리고 저한테 더 잘해줘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남녀 사이는 당사자들만 안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헤어질 만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서로 더 애틋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귀다가 이제 결혼 얘기로 나온 거죠. 남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저도 다달이 돈을 모으니 결혼 자금도 됐고요. 서로 웬만큼 만났고 나이도 30살 되니 저도 남친이랑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두 분 다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저희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다달이 100만 원씩 저한테 받은 거 다 갚아 나갈 거고 앞으로도 월급의 대부분은 저한테 쓸 것이며 결혼하고 나면 월급 통장을 아예 저한테 맡길 거라고 하며 지난날 저한테 도움받았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테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빌더군요. 그런 점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좋게 보였는지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단 예비시댁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아빠는 평생 군인 생활을 하시다가 명예퇴직하신 분입니다. 저희 엄마도 따로 연금 들어놓은 것도 있고 다달이 300만 원 정도는 받으세요. 연금치고 많은 편입니다.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아빠 전 직급상 그만큼 많이 받으세요. 지방이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비싸다는 아파트도 자가로 갖고 계시고 두 분 사이도 좋으십니다. 아직 건강하시고요. 반면 남친네 집이 좀 문제였어요. 남친네는 시장에서 청과 도매업을 하셨는데 문제는 두 분 다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남친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사람을 쓰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아예 들지 못했고 남친 어머니도 비만이 심하셔서 그에 따른 고혈압이랑 당뇨로 고생하십니다. 당연히 일하기 힘들어 하시고 남친의 남동생만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을 접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버신 돈도 거의 얼마 없으시고 집도 없으세요. 다세대 주택 전세로 사시고 그나마도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올라가는데 낼 돈이 없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대출을 받다 보니 지금 현재 남친 부모님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만 5천만 원이랬어요.
남친 남동생은 전문대 다니는데 과 특성상 취직을 해도 월 200만 원 이상 받을지도 미지수이고요. 그런 집이다 보니 아들들 결혼할 때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이런 점들을 세세하게 몰랐어요. 그냥 시장에서 일하시나 보다, 다세대 주택 사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고, 저희 집도 자가니까 남친네 집도 당연히 자가이지 않을까 순진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니까 자세히 물어보기도 뭐했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야 서로 주고받게 된 겁니다. 남친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결혼하면 본인 집을 아예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월 50만 원씩은 드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많이 미안해 하는데 남친이랑 제 월급을 합치면 월 600만 원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 초반에만 해도 둘이 합쳐 600인데 월 50씩이면 큰 부담은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인데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나요? 다만 합가에 대해 불안감을 비치니 남친도 그건 본인부터가 반대라면서 절대 합가 안 하겠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냥 다달이 돈만 몇십 들이면 될 것 같다고, 그건 남동생이랑도 얘기가 끝난 거라면서 부양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건 피할 수가 없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당연히 결혼에 대한 지원도 예비시댁 쪽에서는 이런 한 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맏딸 결혼이라고 모으고 모아 8천만 원 해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예비시댁의 금전적인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반대하실까 봐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불효녀 납셨죠. 그러다가 이제 남친네 집에서도 저랑 식사 한번 하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서로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니 그 집에서도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름 화이트 투피스 정장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우에 꽃다발에 예의를 갖춰 예비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말 참 죄송하지만 집이 참 낡았더라고요. 아니, 건물 전체가 너무 낡았고 바퀴벌레도 계단에 몇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집 올라가는 내내 경악했지만 남친 앞에서 차마 티도 못 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죄송스러울 만큼 남친 부모님께서는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나름 저 왔다고 삼계탕도 해주시고 많이 차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며 남친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길, 아이, 그래도 이왕 뒷바라지 해줄 거 1년 정도는 더 해주지 그랬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다던데 1년 더 했으면 성과가 있을지 누가 알아? 하시며 아쉽다는 듯 한숨 쉬시더라고요. 그 말에 당황스러워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죠. 남친 어머니가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혼할 때 뭘 해주질 못해. 말이 앞뒤 달라서 혼선 줄 바에 처음부터 딱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여러모로 낫지. 그래야 결혼 준비할 때 지장도 없을 테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린 돈 한 푼 못 해줘. 그래도 번듯한 직장 다니잖니 우리 아들이.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그 돈 다 부모한테 줄 텐데 결혼한다고 지 와이프 주머니에 몽땅 넣어줄 거라네. 아들 키워봤자 이렇게 소용이 없을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딸 하나 더 낳아서 키울 것을. 이라고 하시며 아쉽다는 듯 웃으시더군요. 그때부터 슬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제 시선이 닿는 곳들마다 곰팡이가 잔뜩 쓸어있고 커튼도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다 TV는 언제적 건지 엄청 뚱뚱한 옛날 TV더라고요. 남친한테 물어보니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구색 맞추느라 거실에 두신 거라며. 그런 점들 보니 솔직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 돈 제 돈이 어딨겠어요. 그냥 저희 돈으로 이 집 다 고쳐드려야 할 것 같고 가전제품도 다 사드리고 편찮으셔서 병원 다니는 돈까지 전부 저희가 다 내드리길 바라는 눈치인데 어떻게 월 50만 원에 그게 해결되겠어요.
본격 결혼 준비에 들어선 건 아니지만 제가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군요. 직접 남친네 집 사정을 눈으로 보니 그제야 와닿은 것 같아요. 떫은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 하러 집 밖 카페로 나갔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님께서 저 주신다고 오미자차를 타주시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바퀴벌레 2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찻잔에 또 차를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안색이 파리해져 가자 남친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자고 이끌더군요. 그래서 간 카페였습니다. 이전보다 말수가 확연히 줄어든 제 모습을 보고 남친이 엄청 눈치 보더군요. 제가 파혼 생각이 든다는 걸 남친도 직감한 듯 했어요. 남친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신 채 그럼 우리 예비 며느리가 커피 쏘는 건가? 나는 그럼 제일 비싸다던 카라멜 모시기 그걸 시켜봐야겠구만. 당신은 뭐 먹을래? 우리 얻어먹는 김에 좋은 것 좀 먹어보자고 하시며 들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살 생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쏘는 거냐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 커피를 주문해 받아서 마시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비 시모는 조각 케이크 먹고 싶다며 저더러 2조각을 사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이 화를 내며 무슨 여기서 케이크를 먹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예비 시모가 입을 쭉 내밀며 언제 이런 거 먹겠니? 예비 며느리가 돈도 잘 벌고 집도 잘 산다니 이럴 때 얻어먹는 거지. 그리고 가족들 사이인데 뭐가 어떻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시부가 놀라며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네 집이 잘 산다고? 하시며 물으시길래 남친 어머님이 줄줄 읊으시더군요. 군인 명퇴하셔서 월 300만 원 받으며 쉬고 계시고 엄마 앞으로도 몇십만 원 다달이 나온다고 하니 남친 아버님이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 이야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월 300만 원 이상을 다달이 받으신다고? 아주 호강에 겨우시구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어쩐지 발끈해 저희 아버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전쟁 국가로 차출돼서 나가신 적도 많고요. 실제로 위험하신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붙잡고 우신 적도 많아요. 과부 되실까 봐요. 그리고 조금 더 버티셨으면 아마 더 직급도 올라가셨을 텐데 후임 생각해서 명퇴하신 거예요.